안녕하세요. 영어 기출문제 전문 강의 EX 잉글리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교과서인 영어 천재 이재영 1과의 2022년도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출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올해 처음 고등학교 내신을 접하시는 분들에게 교과서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문제 형식에 따라 어떤 식으로 공부를 좀 해야 하는지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학교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문제는 교과서의 지문을 바탕으로 객관식 문제들과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객관식 문제들은 모의고사에서 대부분 볼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인 내용일치라든지 빈칸, 어법, 문장삽입, 문장 순서, 지시대상, 어휘, 주제, 제목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내용일치부터 어휘까지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부 방법인 암기나 아니면 다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만, 모의고사에서는 중상 수준의 문제인 주제 문제라든지 또는 제목 문제 또는 요약, 이러한 문제들은 오히려 내신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시문에 나오는 1, 2, 3, 4, 5번에 제시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교과서 내에서 한정되지 않은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단어를 모를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라도 문제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단어만큼은 지속적으로 암기를 하셔서 어휘량을 늘려주셔야 내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서술형인데요. 서술형은 기본적으로 각 과에서 핵심적인 문법 요소들이 좀 중점적으로 나오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지문에서 자주 반복되는 문법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1, 2과를 같이 시험을 본다면 2과에서 중점적인 문법이 1과에 쓰였다면 두 가지가 혼용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것만큼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중요한 문법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요소들, 이러한 요소들이 서술형으로 출제됩니다. 사실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의 취향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이 이 서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그 서술형 문제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문이 좀 공통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기출된 서술형 문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 학교에서 좀 공통적으로 지문이 좀 교과서 지문이 길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빈출되는 지문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위주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과서 본문의 내용들은 학교 선생님들과 또는 다른 훌륭한 강사님들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본문 내용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본문을 접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더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본문을 다 읽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자체가 그 내용이죠. 여기서 보시면 주제에 해당하는 게 이 부분에 나옵니다.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thus you no good,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척 남인 것처럼 내가 본질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게 좋지 않다. 즉 결국은 뭐해라? 자신 본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라,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갈게요. 윗글에 A에 들어갈 말은, 자, 본문 내용은 이것입니다. 마치 나는 그들이 원하는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천재 이재영 1과에서 이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뒷부분에 그래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사실 이 형식, 즉 feel이라든지 look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는 거, 그리고 간접 의문문을 만드는 그 방식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들이 대부분 중학교에서 이미 다 다뤘던 부분이라서 학교 선생님들은 그다지 선호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처럼 마치 뭐뭐처럼 행동했다 하는, 거기서 이제 꼭 쓰라는 게 나오죠. 뭐를 쓰라고 나오냐면 as if, 즉 뭡니까? 가정법이죠. 가정법 문제가 서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I act부터 시작해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한번 외워주시는 게, 특히 수업을 듣다가 학교 선생님이 강조를 하시면 좀 주의 깊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자면요. 자, SIF로 시작을 할 것, SIF를 써줍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는 주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자, 이 개념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I.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뭐가 조심하셔야 되나요? SEP가 가정법이기 때문에 예, 동사가 이렇게 were, 비동사는 were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as if I were 자 kind of person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예, 여기 나오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이런 뜻이 되죠. 그들이 원하는을 써주시면 예, they wanted 원했던 누구에게 나에게 되기를 to be 예, 이렇게 써주시면은 예,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가정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게 되면 예, 이 부분이 서술형으로 나오기 쉽다는 것을 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A를 조건에 맞춰서 영작하시오. 그럼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예, 방금 우리가 했던 I acted 그 부분도 하면 되죠. 행동했다 해가지고 예,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as if 전에 똑같은 건데 예, I acted만 먼저 써주시면 이걸 써주시고 아까 썼던 걸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문이 똑같거든요. 앞에 거랑 똑같은데 결국은 문제도 비슷하게 나왔다. 이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이 지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제목이 나왔었지만은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4번 문제를 보시면 A에서 C까지 알맞은 말을 조건에 맞게 영어로 쓰시오 이랬어요. 다 한 단어로 쓰셔야 되고요. A는 주어진 단어 즉 P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B, C는 복수형으로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A를 보시면은 레슨 아까 제가 밑줄 쳤던 거 주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서 이 부분이기 때문에 노란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다시 오시면 당연히 본문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A에 들어갈 것은 뭐가 들어갑니까? pretend이 들어가죠. 더군다나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 그러니까 ing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 뭐 하려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친구를 사귀는 거죠. 친구를 사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써주시는데 뭐로 쓰라고요? 복수형으로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Show your true 너의 진정한 결국에는 셀프가 와야 되는데 셀프가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컬러 너 자신의 진정한 색깔을 보여달라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본문 암기라든지 아니면 다독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문이 나왔는데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 밑줄 친 A에서 이 중에서 어법상 어색한 하나를 고르면 어법 문제는 워낙 단골이죠.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A, B, C, D, E가 단어를 밑줄 친 게 아니라 문장으로 나왔어요. 문장으로 나왔는데 각 지문 문장마다 뭐가 중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A 같은 경우는 사실 일과 문법의 내용입니다. 즉 look 이 형식 동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요?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문제였고요. B 같은 경우는 I could not concentrate in class because I had not slept enough.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문제 의도가 had pp입니다. had pp. 즉 과거 완료. 여기서는 과거가 왔고요. 그래서 과거 완료와 과거의 시제가 제대로 맞는가 이걸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별 문제 없죠. C를 보겠습니다. C에 보시면 더 홈룸 티처가 assigned the locker each of us. 자, 이거는 잘 보시면 assign이란 말이 할당하다입니다. 할당하다. 할당해 주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은 assign 다음에 assign이 몇 형식이냐면 4형식이에요. 4형식. 4형식이면 어떻게 나옵니까?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왔죠?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오면 사실 여기다가 뭘 줘야 되느냐?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졌으니까 여기다가 전치사 to가 와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수요 동사에서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지게 되면은 전치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들어왔죠. 사실 바뀌었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지금 서로 바뀌는 과정,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 주시고요. 뒤에 보시면은 D는 뭐 당연히 맞았겠죠. 뒤에는 당연히 현재 완료, 이 시제가 맞냐 틀리냐 요걸 물어본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에는 이는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은 이 부분에서 thought 다음에서 that이라는 접속사가 지금 생략돼 있죠. 요걸 알 수 있느냐 이런 거가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지문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를 보시죠. 6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토크 얘기했다 해가지고 A와 B와 C, D 이 문제인데 사실 이걸 잘 보시면은 이거가 바로 일과에서 천재 이재영 일과에서 중심이 되는 문법인 간접 의문의 어순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보시는 life in high school, 즉 고등학교에서의 삶이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했다라는 거는 talk about이 앞에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얘기했고 그러면 결국에 남은 거는 고등학교의 삶이.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앞에 써져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써야 할 것은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하여. 대하여도 이제 about이 있으니까 됐고요. 어떨 것 같은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어떨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동사로서 뭘로 쓰느냐? be like를 씁니다. be like.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나오고 be like가 나오면은 여기 명사가 나와야 돼요. 사실 뭐뭐와 닮았다, 뭐뭐와 같다. 근데 이 명사 부분을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어떨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명사 부분을 받아줄 수 있는 무엇부터 와야 되느냐? what이 먼저 와야 됩니다. what.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be에는 뭐가 오느냐? would. 그 다음에 be like가 바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좀 알아주시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일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법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염두해서 문장을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이 가에 해당하는 것, 가의 표지에 몇 단어가 쓰인 자 이런 개념이죠. 자, 표지에 몇 단어가 쓰인 이렇게 됐는데 I found 앞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나는 작은 노트북을 찾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트북이 뭐뭐 한 상태인 이런 개념이 쓰일 때 기본적으로 이때 쓰이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것도 문법인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중시하는 문법인데 with 분사구문이라고 있습니다. 즉 with와 함께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명사의 행동에 해당하는 분사.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한 채로.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이 표지에 몇 단어가 쓰이지만 표지에 몇 단어가 쓰여진 채로 있는 노트북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뭐부터 시작하냐면 with 분사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with부터 시작할게요. with로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명사 부분이 뭐냐면은 몇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몇 단어를 이제 쓰면은 some word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some word가 이제 빠지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시면은 한 단어는 반드시 어법상 옳은 형태로 변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some word가 여기서는 write이라는 개념이 와 있지만 some word는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분사, 즉 과거 분사인 written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표지에 하면은 on the cove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위드 분사 구문은 이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언급하시면 하다가 이런 것들이 있다 언급해 주시면 살짝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위드 분사 구문이 여러 교과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뤄진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8번 같은 경우는 그냥 문법적인 요소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A를 봅시다. A를 보면 A에는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죠.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 고르라 그랬으니까 자, A에 막 뭐뭐 하면서 끝내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내다가 틀렸고요. B는 의미상 a different class. 자, 이거는 뭐 본문 해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different school입니다. school. 클래스가 아니고 스쿨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C에 보겠습니다. C에 자, 보시면은 빈칸이 있는데 빈칸이 조금 모양이 이상하게 돼 있긴 하죠. 빈칸이 있고 the phone 이렇게 됐는데 자, with my friend till late 늦은 시간까지 전화했다라는 뜻입니다.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럴 때는 전치사를 in을 안 쓰고 뭘 쓰느냐? on을 씁니다. on.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look very strictly. 자, 이거는 당연히 strict로 바꿔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말씀드렸지만은 일과에서 핵심적인 문법적 요소 중에 하나가 look이라든지 아니면은 seem이라든지 이런 것들, feel 이런 것도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과에서 꼭 다뤄야 되는 문법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written은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들이 다른 형태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with some word written on the cover. 분사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굳이 동사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아까 했던 그 개념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what 그 다음에 would be like 이것만 썼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어까지 써달라는 거죠. 그래서 뭐 똑같이 써주시면 what 그 다음에 life in high school 즉 고등학교에서의 삶이 이런 개념이 life in high school을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would be like 즉 각 지문에서 사실상 선생님들이 출제하길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이 비슷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봐볼까요? 자, 같은 학교에서 다른 부분, 자, 지문에서 자, 다른 지문 한번 봅시다. 여기서 문맥상 단어의 쓰임이 어색한 것은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형식을 띄긴 했지만은 사실상 본문을 여러 번 다독하고 그러면은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A에 보면은 can relieve 이렇게 나왔죠. can relieve 이렇게 can 더블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relieve라고 나와 있죠. 덜어주다입니다. 덜어주다. 근데 여기서는 더블이란 말은 다시 동사로 쓰이면 이게 가중시키다, 두 배로 만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뜻이 돼요. 그래서 10번에는 아예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들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A, B, C, D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본문만 많이 읽었어도 해결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시 가리키는 것을 봅시다. 이시 가리키는 것은 이것도 약간 문법적인 요소죠. make it easier 해가지고 즉 이시 뭡니까? 가주어죠. 가목적어죠. 가목적어. 가목적어이기 때문에 결국 뭘 찾아내라는 얘기입니까? 진목적어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진목적어야 당연히 뒤에 있는 거죠. To make friends with them. 그들과 사귀는 것.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B에 뭐뭐에 대처하는 방법. 뭐뭐에 대처하는 방법. 뭐뭐 하는 방법 이거는 되게 많이 쓰이죠. 저희가 중학교 3학년쯤 되면은 이제 뭘 배우느냐 하면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걸 배우게 됩니다. 이때 뭐뭐 하는 방법으로 쓸 때 의문사를 뭘 쓰느냐? how를 쓰죠. how.
예,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how에다가 to를 써주시고 예, 대처하다라는 거는 결국 수거긴 한데 결국 다루다 이런 뜻이니까 deal with 예, 이렇게 써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3번 보시면은 각 A부터 E까지 총 5개의 문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맞게 고쳐라 이렇게 하는데 문제 의도를 보시면 그나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일단은 자, I often spend. 자, spend가 나오면은 항상 조심하셔야죠. spend가 나오면은 뒤에가 형태가 시간이나 돈이라든지 노력이 중간에 나오고 꼭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예, 당연히 ing가 써야 되죠. 그래서 buying이 됩니다. B를 봅시다. B는 위치가 나오는데 위치가 나오면 당연히 뒷문장이 어떻게 돼야 되죠? 완벽해야 되는데 지금 뒷문장이 주어, 동사, 보어. 예, 이 형식으로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완벽하면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더군다나 앞에 run, 배웠다, 동사 개념이 되니까 목적어가 나왔다, 목적어 개념이 되는 거죠. 뒷문장이. 그렇기 때문에 예,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 대시 써야 됩니다. C를 봅시다. C는 visi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어디서부터 하냐면요. 자, 여기서 보시면 not one of the kids 즉 이게 주어가 됩니다. 주어인데 이 키드들이 어떤 키드들이냐? 내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던 키드가 되는 거예요. 즉 문장이 시작되고 지금 뭐가 안 나왔습니까? 동사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침표로 끝나버려요. 즉 지금 비지팅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동사 나올 자리입니다. 동사 나올 자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시제에 맞춰서 뭘 써야 되느냐? 비지티드를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자, 뒤에도 보면은 the quiet boys. 자, 조용한 아이들이었는데 어떤 아이들이에요? 내가 barely 하면은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얘기하지 않았던 그러는데 얘기한다 그럴 때는 토크가 나오면 뒤에 to가 나와야 돼요. 토크 to가 나오든가 아니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예. 그냥 told가 나와야 됩니다. told. 마지막으로 봅시다. 두가 나왔습니다. 두가 나왔는데 자, 아까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또 나왔습니다. 자, 핵심입니다.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자, 동명사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당연히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을 해줘야 됩니까? 단수 취급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가 아니라 더스입니다. 더스.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아까 get involved에 한번 나왔었던 그런 지문입니다. 그런데 동아리 활동은 당신이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도록 도와준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고 단어는 쓰지 말고. 자, 보기. 그리고 어형 변화도 없고 철자도 안 되고 조건을 어기면 아예 0점 처리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주어부터 찾읍시다. 영작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동아리 활동은 동사는 뭡니까? 예, 도와준답니다. 일단 이걸로 시작을 합시다. 동아리 활동이 뭡니까? 클럽 액티비티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뭡니까? 동사는 당연히 도와준다니까 헬프가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누굴 도와주는 겁니까? 당신이 당신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you가 들어가고 help you. 그 다음에 당신이 뭐 하도록? 만나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 와야 되는데 help가 준사역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아니고 그냥 동사 원형 와도 돼요. 만나도록. 누구를?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people 하면 되죠. people인데 이 people을 설명해 주는 게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해서 who 해서 관계대명사가 나가고 공유하는 사람들이죠. 공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share가 옵니다. 무엇을 공유해요? 같은 관심사. 그럼 같은 관심사만 이제 써주시면 돼요. 도 썼고 사람들 썼고 했으니까 the same interest. 예, 됐습니다. 결국에는
영작을 할 때는 항상 주어 동사를 일단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 보통 역으로 가거든요. 사람들을 공유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연구를 해주시고 조금 좀 익숙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영작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안 갈 겁니다. 이렇게 한 14문제 정도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영어 천재 이재영 일과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천재 이재영은 많은 학교에서 지정은 안 해서 기출문제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최근 한 5년간을 누적해보면 그래도 몇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서비스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에서 푼 문제들과 함께 추가 문제를 좀 넣은 것들을 더 넣어서 기출문제지를 이제 업로드를 해서 링크를 좀 걸어드릴게요. 그러면은 필요하신 분들은 좀 무료로 다운받아서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다른 교과서와 다른 과, 뭐 기출문제들 계속 이제 업로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는, 본인에게 맞는 동영상을 찾아서 보시고 또는 그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신 모든 학생들이 다들 좋은 성적을 받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영어 기출문제 전문 강의 EX 잉글리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